여러분, 요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남은 내 인생에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릴 적에는 돈이라는 게 그저 지갑 속의 무언가였죠. 젊을 땐 돈이란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이 들수록 돈은 내 시간을 지켜주는 것, 내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 그리고 내 마지막을 결정짓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요즘은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한 번 더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이건 꼭 필요한가? 다음 주로 미룰 수 있을까? 어느 순간부터는 가격표보다 먼저 통장 잔고를 떠올리게 되죠. 시간은 흘러가는데 돈은 따라오지 않고 그렇게 불안이란 단어가 일상 속에 들어옵니다. 내가 병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아들, 딸 눈치 안 보려면 얼마나 필요할까? 지금 있는 돈으로 몇 년이나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 사실 저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시골에 계신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부자까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자식들한테 미안하다는 말 안 하고 살면 돼요. 그 말이 참 오래도록 가슴에 남더라고요. 우리는 단순히 돈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미안하지 않은 삶을 바라는 거죠. 나도 준비 좀 해둘 걸 그랬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런 후회는 이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지금부터가 우리에겐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늦었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당신이 아직도 시작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늦은 사람은 이제 와서 뭘 해라고 말하며 시작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죠. 그 자체로 이미 절반은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돈을 지금부터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현명하게 바라보기 시작할 겁니다. 더 벌려고 애쓰기보다는 있는 돈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덜 쓰려고 무리하기보다는 지혜롭게 아끼는 법을 익히고 가진 게 적더라도 마음을 넉넉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이제부터 함께 나눌 이야기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루, 당신의 습관, 당신이 이미 갖고 있는 가능성 위에 조금씩 쌓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적 여유와 자산 관리. 거창한 단어처럼 들리지만 결국은 내 삶을 내 손으로 지키는 힘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두렵습니다. 특히 돈이 없을 때는 모든 게 작아지고 자신감도 작아지죠.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불안하지 않다는 말처럼 지금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 하나씩 배워가는 순간들 자체가 당신을 지키는 힘이 될 겁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마주해야 할 첫 번째 진심, 바로 내 통장 속 숫자에 담긴 의미입니다. 일부 통장 속 숫자가 말해주는 진심. 여러분, 혹시 통장 잔고를 보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있던 날 있으셨나요? 저는 그런 날이 많았습니다. 잔고는 그대로인데 시간만 흘러가고 언제부터인가 그 숫자가 내 삶의 감정선까지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엔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기뻤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잔고를 확인하고 이만큼 벌었구나 싶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잔고가 나를 평가하는 숫자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다야? 앞으로 얼마나 더 줄까? 병원비 나가면 끝이겠구나.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관리비, 전기세, 약값. 그리고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지출들. 우리는 이 모든 걸 적은 돈으로 묵묵히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죠. 우리는 당연한 일처럼 감내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통장 속 숫자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 안엔 내가 평생 얼마나 애쓰며 살아왔는지, 어떤 희생을 감내해왔는지,
어떻게 살아남아 왔는지가 담겨 있거든요. 그 숫자가 작다고 당신의 인생이 작았던 건 아닙니다. 그 숫자가 빠르게 줄어든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든 건 더더욱 아니고요. 요즘은 하루에 몇 번씩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이 돈은 써도 될까? 이건 아껴야 하나? 그렇게 한 끼, 한 잔, 한 모금까지 숫자로 따져야 하는 현실. 자존심도 줄고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숫자 속에는 여전히 지키고 싶은 삶이 살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모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중요한 건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막연한 불안에 쓰는 돈은 얼마를 가져도 부족하죠. 반면 계획을 세우고 흐름을 정리하고 마음을 다잡고 쓰는 돈은 적은 돈이라도 훨씬 더 단단하게 다가옵니다. 한때는요,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면서 끝이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 숫자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인생을 준비할 힌트가 될 수 있구나. 나는 어디에 많이 쓰고 있지? 지금 이 지출이 내게 진짜 필요한가? 이 돈을 조금이라도 지킬 방법은 없을까? 질문을 바꾸면 삶도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날 조금씩 쓰고 조금씩 줄이고 조금씩 정리하다 보면 이 통장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위한 전략 노트가 됩니다. 이건 단순한 은행 통장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세우는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이 작다고 부끄러워 마세요.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할 건 숫자가 적은 게 아니라 그 숫자 속 의미를 놓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숫자보다 중요한 걸 보기로 해요. 바로 당신의 노력, 당신의 가치, 그리고 당신의 새로운 시작.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통장을 두려움의 증거가 아닌 희망의 도구로 바꿔보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2부 소액으로 시작하는 재테크의 용기. 여러분, 재테크라는 말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동안 이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친구들은 어디에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고 하고 유튜브에선 매일같이 돈 버는 법을 말하지만 나한텐 그게 딴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식? 펀드? ETF? 부동산? 뭔가 시작해야 할 것 같긴 한데 무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 괜히 건드렸다가 손해볼까 무섭고 혹시라도 자식들한테 손 벌리게 될까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늘 큰 돈이 있어야만 재테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작은 돈은 그저 모으기만 해야 한다고 왜 믿고 있었을까? 우리는 그동안 돈이 모자랐던 게 아니라 정보가 부족했던 거였습니다. 사실은요, 요즘 세상에서는 10,000원, 20,000원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매달 50,000원, ETF의 자동 적립만 해도 5년 후엔 꽤 큰 금액이 됩니다. 하루 한 잔 커피 대신 적금이나 소액 펀드를 선택한다면 그건 이미 경제적 여유를 향한 실천입니다. 중요한 건 얼마를 넣느냐보다 어디에 넣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방향을 아는 사람은 작은 걸음도 멀리 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배우고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엔 주식을 어떻게 사고 파는지도 몰랐지만 하루 10분씩 투자 영상을 보고 단어 하나씩 적어가며 익히다 보면 어느새 조금씩 나만의 감각이 생깁니다. 가끔은 ETF 한 글자 이해하는데 하루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건 느린 게 아니라 진짜 내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이제는요, 작은 투자도 내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10,000원짜리 ETF 적립 하나, 2달에 한 번 금 일지씩 사는 습관, 잔돈 모아 자동 이체로 펀드에 넣기.
이런 것들이 내 통장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나를 바꿔갑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재테크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재테크가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거죠. 하지만 그 거리, 지금 당신의 결심 하나로 순식간에 좁혀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하루에 1,000원씩만 모아보기. 이 다짐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소액 재테크를 내 인생의 작은 실천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가 쌓이는 걸 직접 지켜보세요. 누가 봐도 작아 보이지만 당신에겐 분명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일 테니까요.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당신에게 가장 맞는 시간입니다. 3부 월세 30만 원도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에겐 별다른 자산이 없다. 집도 작은데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월세 30만 원. 이 금액이 누군가에겐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노후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 알던 지인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다 출가시키고 2층짜리 집에 혼자 남으셨죠. 집은 크고 좋은데 정작 그 안에서 외롭고 불편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결심하셨습니다. 이 방 하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보자. 그렇게 시작된 작은 월세 생활. 월세 30만 원. 처음엔 그게 얼마나 되겠어 싶었대요. 하지만 그 돈으로 공과금, 약가, 가끔은 손주들 용돈까지 줄 수 있었답니다. 무엇보다도 빈 방에 사람이 드나들면서 집안의 온기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조금 낡았지만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중장년층 대상의 임대 플랫폼도 생기고 있고 실버 전용 쉐어하우스 같은 구조도 점점 활성화되고 있어요. 노후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게 가장 지혜로운 재테크입니다. 집을 팔고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있는 공간을 살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같은 중장년에게 맞는 방식이죠. 또 하나, 요즘은 작은 상가나 오피스텔을 리모델링해서 임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5천만 원 이하의 소형 투자로 매달 20에서 30만 원씩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만드는 구조. 처음에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막상 한번 시작하면 그 다음은 그 월세가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가 일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 내가 만든 구조 안에서 들어오는 돈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 구조는 대단한 부동산이 아니라 빈방 하나, 작은 오피스텔 한 칸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월세 30만 원. 크게 들리지 않죠? 하지만 그 30만 원이 당신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남들이 하는 투자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돈의 흐름을 만드는 지혜입니다. 그 시작이 비어있는 방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오래된 집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살릴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월세 30만 원. 이제는 단순한 수입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자존감의 연금입니다. 4부 실버주택,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집. 여러분, 집이란 무엇일까요? 젊을 땐 그저 살기 위한 공간이었고, 아이 키울 땐 가족의 보금자리였고, 노년이 되면 혼자 남는 장소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집이란 게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곳이어야 할까요? 요즘 조용히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주거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실버주택입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부터 고령자 맞춤형 커뮤니티 주택, 그리고 건강과 안전을 함께 고려한 쉐어하우스까지. 예전엔 주거약자라 불렸던 이들이 이젠 새로운 주거 문화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곳에 입주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긴 내 집은 아니지만 내 마음은 여기가 더 따뜻해요.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실버주택은 혼자가 아닙니다. 옆방에 누가 있는지 알고 무슨 일이 생기면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해주고 식사도 취미도 건강도 함께 챙겨주는 사람이 있는 공간. 그런 함께 사는 집입니다. 우리는 단지 몸을 누일 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기댈 공간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또 하나, 실버주택은 단지 싸고 작은 집이 아닙니다. 나이듦 일하는 현실에 맞춰진 설계. 이제는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고 높은 욕조보다는 미끄럼 방지 타일이 필요하고 무거운 문보다 자동문이 편한 시기잖아요. 그런 세심함이 실버주택이라는 공간 속에 녹아 있습니다. 예전엔 작은 집을 구하는 게 창피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내 집도 없이 남의 집살이 하며 이런 말들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작아도 내 삶에 꼭 맞는 집이면 돼요. 내가 편하고 내 삶이 지켜지면 그게 진짜 좋은 집이죠. 실버주택에는 혼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상처, 비슷한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조용히 따뜻하게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잊고 있던 웃음이 다시 피어나고 묵혀뒀던 꿈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주민센터, 복지관, LH나 SH 같은 공공기관에 한 번만 문의해 보세요. 기다리고 있는 집이 어쩌면 당신 곁에 이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집은 단지 보금자리가 아니라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야 할 집은 젊을 때의 집과 달라야 합니다. 그곳은 더 안전해야 하고 더 따뜻해야 하고 무엇보다 외롭지 않아야 합니다. 실버주택은 작은 공간이지만 나이든 나를 지켜주는 가장 큰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하루는 당신이 다시 삶을 사랑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이 될 것입니다. 오부 정부가 준비한 당신의 혜택 5가지.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더 많다. 그 말, 생각보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마련한 수많은 제도들을 단지 잘 몰라서 그저 귀찮아서 혹은 나 같은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나 싶어서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많습니다. 당신을 위해 하지만 말입니다. 이건 혜택이 아니라 당신이 평생 낸 세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그 권리를 당당히 찾아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1. 기초연금 60만 원의 따뜻함.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매달 30만 원 안팎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혼자 사는 분이거나 노부부 모두 해당된다면 둘이 합쳐 매달 60만 원 가까운 금액을 별도 노동 없이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죠. 많은 분들이 내가 받을 수 있겠어? 자식이 잘 살면 안 되는 거 아냐? 이런 생각에 망설이시는데요. 소득 재산 기준이 매년 달라지니 꼭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모르면 손해고 한 번만 신청하면 몇 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주택연금 내 집으로 월급 받는 법. 혹시 이런 집에 사시나요? 자식들 다 나가고 방이 몇 개나 비어있는 큰 집. 팔기는 아깝고 이사 가긴 싫고 현금은 없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살고 있는 동안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을 수 있고 사망 후에는 상속인에게 정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내 집을 팔지 않아도 그 집이 내 노후를 책임지게 하는 방법. 이제는 집은 자산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3. 노후 일자리 일은 줄이고 의미는 채우고. 일하고 싶은데 나이 때문에 기회가 없다면 이 제도를 꼭 기억해 주세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단순 노동뿐 아니라 지역사회 돌봄, 교육 보조, 마을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월 20에서 30만 원 수준이지만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내가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은 그 이상으로 값집니다. 사주거급여 작은 집이라도 부담 없이. 주거비가 부담될 때 정부가 월세를 대신 내주는 제도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된다면 실제로 월세 일부를 매달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살고 계세요. 하지만 신청만 하면 몇 년을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옷, 통신, 교통, 문화 할인 작지만 확실한 혜택들. 이건 한두 푼 같지만 쌓이면 크죠. 65세 이상 지하철 버스 무료 또는 할인. 통신사 요금 감면 기초연금 수급 시 추가 감면 가능. 문화센터 수강료 지원. 복지카드 연계 할인 영화, 미술관, 공공시설 등. 이 작은 혜택들이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제도는 당신이 조금만 용기 내어 손 내밀었을 때 당신의 손을 잡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당신의 삶이 결코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줍니다. 지금 당신이 할 일은 단 한 통의 전화, 단 한 번의 방문입니다. 당신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것, 이제 당당하게 당신의 품으로 가져오세요. 육부 소비를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지갑은 점점 얇아지는데 어쩐지 사는 건 더 복잡해지는 기분. 무언가를 살 때마다 이건 정말 필요한 걸까? 다음 달에도 이걸 사야 하나? 이런 고민이 앞서죠. 젊을 땐 많이 벌면 많이 쓰는 게 당연했고, 사는 재미가 곧 삶의 일부였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지출 하나에도 더 신중해야 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버려지는 식재료, 한두 번밖에 안 쓴 화장품, 잊고 있던 인터넷 쇼핑 내역, 이 작은 소비들이 모여서 우리의 통장을 갉아먹습니다. 어느 날 저는 작은 도전 하나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꼭 필요한 것만 사보기. 처음엔 힘들었어요. 카페 커피 한 잔, 편의점 간식 하나, 인터넷 장바구니에 담긴 습관적인 쇼핑. 그걸 멈추는 게 왠지 모르게 내 자유를 잃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2주쯤 지나니 내 삶에 별로 필요 없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진짜 필요한 건 물건이 아니라 여유였구나. 아껴서 모은 돈으로 친구와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었고, 그 돈으로 손주 생일 선물을 준비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불안하지 않다는 기분을 살 수 있었습니다. 소비를 줄이는 5가지 방법. 1. 지출 체크리스트 만들기. 매달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고 줄일 수 있는 항목을 한 줄씩 정리해 보세요. 2. 가계부 쓰기 하루 3줄만. 매일 몇 시, 어디서, 무엇에 얼마를 썼는지 단 3줄만 기록해도 소비 습관이 달라집니다. 3. 사용 안 하는 구독 서비스 해지. 넷플릭스, OTT, 뉴스 구독 등 무심코 빠져나가는 돈을 차단하세요. 4. 냉장고 다 쓰기 챌린지. 장 보러 가기 전에 냉장고를 먼저 비우는 습관. 5. 일주일 무소비 데이 정하기. 일주일에 하루 돈을 전혀 쓰지 않는 날을 정해보세요. 생각보다 재미있고 뿌듯합니다. 가끔은요, 돈을 안 쓰는 하루가 돈을 쓰는 하루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만족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줄이는 건 행복이 아니라 낭비와 불안입니다. 절약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세대는 없는 것도 참고 살았고, 있는 것도 아끼며 살았죠. 그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품위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그때의 지혜를 꺼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 안정적이고 더 따뜻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함께 바꿔봐요.
이번 달 한 가지 지출 줄이기. 하루 3줄 가계부 쓰기. 냉장고 비우기 도전. 이건 작은 실천이지만 당신 삶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시작입니다. 소비를 줄이면 지갑은 가벼워지지만 당신의 마음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돈이 아닌 지혜로 사는 삶을 함께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어요? 7부 돈 없이도 부자처럼 사는 기술. 여러분, 부자라는 단어, 요즘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나요? 젊을 땐 부자는 비싼 옷, 큰 집, 고급 차를 가진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인 게 아니라 불안하지 않아서 부자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요? 어느 날 냉장고 속 재료로 국을 끓이고 창문을 열어 햇살을 맞으며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바로 여유다. 이게 바로 풍요다. 돈이 없어도 나를 중심으로 하루를 천천히 살아낼 수 있다면 그건 분명 부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고 느끼는 건 없는 것 때문이 아니라 갖지 못했다는 불안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시간, 당신의 경험, 당신의 관계들, 그리고 당신이 지켜낸 삶 자체가 누군가에겐 너무나 부러운 자산이니까요. 돈 없이도 부자처럼 사는 5가지 생활법. 1. 관계를 돈보다 소중히 대하기. 비싼 선물 대신 따뜻한 안부 전화. 함께 걷는 산책 한 번이 마음을 연결해 줍니다. 2. 일상의 감각을 되살리기. 아침 햇살 라디오, 책 한 권. 소비 없이도 하루를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들. 3.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기. 매일 한 가지 고마운 것 적기. 마음속 불안을 덜어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4. 기억을 자산처럼 쌓기. 자주 가는 길에서 꽃을 발견하고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며 웃는 것. 돈은 줄어들어도 추억은 늘어납니다. 5. 내 시간을 나를 위해 쓰기. 돈을 버는 시간보다 나를 돌보는 시간을 우선하는 것. 이건 진짜 부자만이 할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전엔 돈을 쓰는 게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돈 없이도 자유롭게 나를 살피고 내 감정을 지킬 수 있을 때 진짜 부자가 된 기분이 듭니다. 우리 삶의 남은 시간은 어쩌면 돈보다 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기록하고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부자입니다. 이제는 남과 비교하지 않기로 해요. 큰 돈을 모으는 것보다 내 일상에서 작은 기쁨을 모으는 사람이 되기로 해요. 그 기쁨이 쌓이면 어느새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그 여유가 당신의 삶을 지켜줄 겁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이 가졌고 지금도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불안보다 따뜻함을 선택하세요. 비교보다 만족을, 소유보다 연결을. 그게 돈 없이 부자처럼 사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노후가 불안하다는 마음으로 출발했죠. 돈이 부족해서, 관계가 엷어져서,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래서인지 미래를 생각하는 게 어딘가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의 끝에 다다른 당신은 아마도 이렇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나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 삶을 다시 돌볼 수 있는 힘이 아직 남아있구나. 노후는 누구에게나 처음 겪는 시간이지만 그렇기에 더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합니다. 돈을 얼마나 모았는가 보다 얼마나 나를 잘 이해하고 돌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시기.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노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놓아왔습니다. 일자리도, 집안의 중심도, 젊은 날의 기세도. 하지만 놓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품고 가야 할 것. 바로 나답게 사는 삶입니다. 이제부터의 삶은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를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나에게 어울리는 속도로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당신을 지켜줄 준비된 노후의 품격입니다. 여유는 숫자가 아닌 마음에서 시작되고 자산은 부동산이 아닌 삶의 태도에서 자랍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잃으면서 많은 것을 배워온 사람들입니다. 그 배움을 이제 나를 위해 써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나를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늦지 않았고 충분히 괜찮은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